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또 앞으로 여러분이 잘 알지만 노무사에서 경영학 바로 전략 과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항상 이 자격증 시험에는 전략 과목이냐 방어 과목이냐 이 두 가지를 갖다 명백히 구분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영은 여러분이 조금만 하면 거의 7, 80점대를 갖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 빼고 저거 빼고 그래서 저는 경영학에 나오는 부위의 내용들을 좀 꼼꼼히 여러분이 어떠냐면 포기하는 쪽이 굉장히 많아요. 노무사 쪽에서는 묘하게 뭐 재무관리, 경영 속에 재무관리, 뭐 또 아니면 회계 이런 것들은 거의 의외되느냐 그러면 하지 마라. 그거 굉장히 넌센스입니다. 그런 부위를 갖다 점수가 아주 쉽게 나옵니다. 그 부위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계와 재무관리도 경영의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건 뭐 포기하고 60점만 넣으면 돼. 이런데 거기서 점수를 까먹는다 이거죠. 그래서 경영은 조금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잘 정리하고 빠뜨리지를 않는다면 뭐를 회계와 재무관리 뭐 경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부위에 좀 꼼꼼히 우리가 의외되느냐 그러면 넓혀서 정리를 해주면 거의 80점 이상 나옵니다. 근데 의외되느냐 그러면 이런 걸 포기해버리면 의외되느냐 그러면 거의 50 뭐 몇 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점수를 까먹어 들어간다 이거죠. 60점 이하가 될 때는 우리는 뭐가 되느냐 바로 방어 과목이라고 말합니다. 60점을 상회할 수 있는 점수를 우리는 전략 과목이라고 하죠. 충분히 경영학은 좀 더 여러분이 정확하게 잘해 두시면 전략 과목으로 갈 수 있는데 그걸 대충 해가 방어 과목으로 하락시키는 경우를 갖다 많이 보는 넌센스를 범하는 이런 분들을 많이 보는데 절대 여러분들은 그런 누를 범하지 말아달라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또 경영은 2차에 들어가면 인사와 조직이라고 하는 중대한 과목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2차 과목에 인사관리론, 그 다음에 조직행위론 이거 다 경영학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차를 공부를 잘한 학생은 2차에 들어가서 인사관리론이나 그 다음에 조직행위론에 상당히 의외되느냐 그러면 영향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뭐가 되느냐 기초가 다 1차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소홀히 다룰 과목이 아니라 경영학은 굉장히 노무사에서 주요 과목이다라는 걸 첫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첫째 단계에 바로 경영학의 내용에 대하여 여러분하고 쭉 진행을 하는데 1강부터 진행을 갖다 우리가 쭉 해보도록 하죠. 자, 1강의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경영은 어떻게 출제되느냐. 출제에 대한 분석을 갖다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바로 나왔던 문제 중에서 테일러와 메슬로우의 단계,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뭐 이거 경영학의 테일러는 굉장히 중요한 서막을 연 학자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바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던 경영에서 바로 좀 더 과학적으로 하나하나 동작을 연구하고 시간을 연구해서 일과 그다음에 이 시간을 갖다 비교하면서 해야 되느냐 그러면 과업을 설정하는 겁니다. 하루 동안 해야 할 일이 얼마냐 하는 걸 설정하죠. 그래서 그저는 잘해줘. 날 좀 도와줘. 사장님이 항상 종업원들에게 잘해줘. 잘하는데 얼마 잘하는지 구체적인 어떤 배경이 없었다 이거죠. 그런데 테일러는 시간 연구, 동작 연구 결과로 하루 동안 해야 할 작업량을 딱 정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과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과업이 달성됐느냐, 과업이 미달됐느냐 하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차별 성과급, 예를 들어 달성되었을 땐 높은 임금을 주고 미달되었을 땐 낮은 임금을 주면서 통제를 하는 주먹구구식 경영에서 좀 더 과학적, 이때 과학이란 말은 바로 과업을 얘기하고 시간 연구, 동작 연구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에 대한 문항이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메슬로우가 인간의 욕구는 5단계다 그런 이야기 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되고 통상적으로 요즘은 이미 널리 사용되는 이야기죠.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맨 먼저 배가 고플 때 살고 싶다, 먹고 싶다. 이게 바로 가장 기본 욕구가 되죠. 이러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 마지막에 자기 꿈을 실현하는 바로 자아의 꿈을 실현하는 자기 실현의 꿈 마지막 단계가 되죠. 이 단계 5단계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걸 메슬로우 욕구 5단계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바로 두 문항이 2019년도에 테일러, 메슬로우 두 사람이 나왔다. 그럼 이 단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 있는데 두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문제풀이할 때 직접 다루기로 하고 출제 예상 문제는
이야기는 바로 미국에 의해 되느냐 그러면 경영학이 어떻게 발전했죠? 역시 경영학은 미국에서 발전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죠? 물론 그 전에 독일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이런 큰 나라들이 경영학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주류는 미국이다 이렇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의 경영학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미국과의 돈독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미국의 경영학을 우리는 배우고 있다 이래 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기업은 어떠냐?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경영학의 대상은 기업입니다. 경영학의 대상은 기업. 그리고 경영의 대상은 조직입니다. 요거 조금 이따 제가 강의를 하며 자세히 설명을 1장에 들어가면 하겠지만 바로 이 기업, 경영학의 대상이죠. 경영학의 대상인 기업의 형태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 바로 대상. 이걸 갖다 우리는 반드시 이 단원에서 조목조목 한명회사냐, 합자회사냐, 유한회사냐, 주식회사냐 등등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회사를 이끌어가는 자를 갖다 우리는 경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경영자. 이 경영자는 의사결정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경영의 전략이란 말이 나오죠. 전략은 바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그런 이야기. 항해하는 선박이 나침반과 같다.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하는 것이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전략은 바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걸 갖다 우리는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걸 제시하는 게 경영 전략인데 5가지 기법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시장입니다. 물건을 파는 시장이 어떤 형태냐 그런데 남대문 동대문 시장처럼 제한된 구간 속에서 우리가 거래를 하는 걸 갖다 우리는 레드오션이다. 한마디로 하면 치열한 혈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예를 들어 똑같은 옷가게지만 바로 옆가게 서로가 의해되죠. 손님이 어느 쪽 가게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치열하게 의해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이 판매자끼리 경쟁을 붙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불효오선 그런 이야기 바로 청세계 시장.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평화의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절대 인터넷 속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부위는 만나지 않습니다. 공급자끼리, 경쟁자끼리 만나지 않는 바로 평화의 시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불우란 말을 갖다 쓰게 되죠. 그런데 이 2가지가 다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결합되어서 유비쿼터스. 바로 여러분 잘 아니 언제나 어디서나 원하는 것은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국의 물건을 원하더라도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국가와 국가에서 직접 구입하는 이런 방법이 있듯이 인터넷을 동원한 가상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이든 우리가 솔선해서 구할 수 있는 걸 갖다 유비쿼터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시대로 넘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다음에 경영혁신. 이제 우리 경영학을 공부하면 혁신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혁신이라는 말은 바로 발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1강 할 때도 이야기가 되겠지만 반복이 되겠지만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제품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바로 생명곡선을 가져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마치 사람이 언젠가 나이가 들면 죽듯이 이렇게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는데 또 새로운 상품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발전하는 양상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이노베이션, 혁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도 혁신이 일어나고 여기도 혁신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 혁신을 갖다 전부 다 묶었을 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 바로 변혁의 물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혁신을 갖다가 묶어라. 혁신을 시그마 속에 묶으면 뭐가 되느냐? 변혁이다. 한마디로 하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는 걸 변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 전부 다 혁신은 바로 발전을 갖다 얘기하며 발전한 내용을 갖다 묶었을 때 우리는 변혁이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 이야기. 시그마 혁신은 바로 변혁을 얘기하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바로 1장 경영학 기초에서 여러분하고 우리가 고민하며 다뤄야 할 이야기가 아닌가. 그리고 출제되었던 이야기가 바로 1장에서 바로 우리가 나왔던 문제 이런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나왔던 내용이 되고 바로 경영학 기초편의 이야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시험에 나왔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며 이 기초 부위를 일단 1장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가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1장에 바로 장르마다 들어가면 출제 경향 그리고 출제적으로 굉장히 고민하고 우리가 공부를 해둬야 할 예상 문제들, 혁신적 문제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포커스를 맞추며 나가자 이런 얘기가 되고 이제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하고 꼼꼼히 달아서 경영학은 최소한 80점 이상은 건진다는 목표하에 이 동영상을 들어주시기 바라고 뒤에 가서 특히 회계 재무 포기하면 안 됩니다. 교수님들이 가끔 뭐 이런 학원이 많은 학원가에 가면 회계하고 재무관리는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빼라
이 한두 문제가 무너지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끝까지 회계나 그다음 재무까지도 꼼꼼히 달려서 80점, 90점 건져주고, 특히 경영학은 굉장히 비중을 둬야 할 게 2차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인사관리론과 조직행위론의 기초가 되고 뼈대가 되는 학문이다 하는 거로 본다면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되며, 특히 회계 재무 이 부분도 잘해둬야 될 이야기가, 여러분이 나중에 노무사가 되었을 때 회사의 어떤 방향을 갖다가 설정하는데 회계와 재무를 모르면 그 회사의 경제적 동태가 어떤지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이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노무사가 되었을 때 소양으로 갖춰야 할 게 재무와 회계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걸 보더라도 경영학에 싫었다 이거죠. 출제위원들이 뭐 심심해서 출제하겠습니까? 노무사가 된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재무제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재무관리의 개념도 알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출제한다 이거죠. 그걸 전부 다 빼버립니다. 공부할 때 귀찮다. 물론 그 부위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까지도 꼼꼼히 다져준다는 게 아주 중요하고 노무사가 되었을 때도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거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과 함께 출제 경향과 출제 내용을 갖다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봤고, 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수치와 그래프를 반드시 알아라. 이제 여러분이 특히 이제 문제를 다룰 때 그 테크니컬한 부위가 바로 뭐가 되느냐, 수치와 그래프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반드시 어야 되느냐, 공식 같은 거 있을 때 필히 여러분들은 정리를 하자 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혁신이라는 말은 발전을 얘기하고 그걸 모은 걸 갖다 우리는 바로 변혁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다음에 이제 네거티브 엔트로피, 그런 엔트로피는 사라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라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걸 엔트로피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에 네거티브란 말이 붙으면 사라지지 않는다. 기업은 영원히 어야 되느냐, 존속된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네거티브 엔트로피라는 말을 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가 되죠. 바로 하나의 제품으로 볼 때 분명히 사라집니다. 그러나 다음 제품 경영은 계속해서 기업은 뭐가 되느냐, 새로운 제품을 갖다가 만들어 간다 이거죠. 그러면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을 아까 혁신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썼습니다. 그죠? 혁신이란 말을 갖다 우리가 썼습니다. 그럼 이 혁신을 갖다 전부 다 묶었을 때, 우리는 뭐라 그러죠? 바로 잘 아는 변혁이란 말을 갖다 쓴다. 그런 이야기, 혁신과 변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했고, 그러면 기업은 하나의 제품으로서는 분명히 볼 때 사라지지만 또 얘들은 새로운 제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발전한다 그러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네거티브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원래 사라지다 이런 얘기가 되고, 네거티브란 말은 뭐가 되죠? 부정을 나타내죠. 근데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 바로 기업은 계속 신제품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신제품 개발. 여러분들 마케팅에 들어가면 신제품 개발이라는 말을 갖다 여러분하고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신제품을 계속 개발하면 혁신이 계속 일어나고 혁신을 전부 다 묶으면 변혁이 된다 하는 이야기 우리가 연결할 수 있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가 경험 곡선이라는 말을 갖다 굉장히 이 단원에 들어갈 때 정리를 해줘야 되는 일장의 이야기가 되죠. 이 경험 곡선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똑같은 경험을 거듭하면 바로 여러분들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단가를 낮출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게 혁신과 변혁이라는 말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했고,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걸 네거티브 엔트로피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대기업이 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러닝 커브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일종의 요게 단가를 놓아라 그런 얘기가 되죠. 요게 뭐가 되느냐, 생산량 Q를 놓아라 이렇게 우리가 될 때 생산량이 많아지면 단가는 낮아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왜 대기업을 하느냐, 중소기업을 하지 않고 왜 대기업 돼야 된다 그런 이유를 하느냐, 대량 생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봤을 때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경험곡선이라는 말을 쓰죠. 경험곡선이다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학습곡선이다 하는 말을 갖다 쓰기도 합니다. 학습곡선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그다음에 생산곡선이다 하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쓸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보면 경험곡선은 뭐냐? 바로 여러분들 마케팅 쪽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죠. 경험곡선은 삼성의 물건을 갖다 많이 써본 사람은 다음에 삼성 물건을 갖다 미련 없이 쓴다 이거죠. 그럼 마케팅 쪽에서 경험이 많으면 그 물건을 결정하는데, 예를 들어 삼성에 내가 핸드폰이 좋았다 그러면 삼성의 냉장고나 삼성의 세탁기를 갖다 어떻게 쉽게 구한다 이거죠. 빨리 결정하더라 경험 곡선. 이 마케팅에 나오는 소비자 행동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소비자 행동.
이 얘기에서 우리가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되느냐? 소비자 행동론이 경험곡선이라는 말을 쓰죠. 그다음에 학습곡선은 어디에서 쓰느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있느냐? 교육학입니다. 교육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영을 한 바퀴 끝낼 때는 뭐냐? 6개월 걸린다 이거죠. 그러나 두 바퀴 할 때는 4개월, 세 바퀴 할 때는 뭐가 되느냐? 1개월. 이와 같이 학습을 반복하면 그만큼 시간이 단축된다. 그라는 걸 교육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대량 규모 경제, 규모 경제란 말을 갖다 쓰죠. 생산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규모 경제란 말을 갖다 바꾸죠. 규모 경제는 어디에서? 바로 여러분 생산 관리에서 나옵니다. 생산 관리에서. 이 생산 관리는 뭐냐? 대량 생산하면 단가는 낮아진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한 대, 두 대 만들 때 드는 비용은 엄청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몇만 대 또는 몇십만 대를 갖다 만든다 그럴 때 단가는 어떻죠? 바로 단가가 절약된다. 그런 걸 규모경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 세 가지 말은 각각 다 동료다. 마케팅에서 볼 때는 경험곡선, 교육학에서 볼 때는 학습곡선, 그리고 여러분 생산관리에서는 규모경제라는 말을 갖다 쓴다. 그래서 이 규모경제와 조심해야 될 것은 범위경제라고 나옵니다. 범위경제. 이 범위경제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이야기가 되죠. 다양성.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지만 다양성을 추구하겠다 이런 얘기는 칼국수집에서 칼국수만 만들지 말고 짜장면을 만들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알지만 밀가루를 사용하는 뭐 빵을 만들고 또 밀가루를 사용하는 뭐 잔치국수를 만들고 이렇게 다양성을 갖다 추구하는 걸 우리는 바로 범위경제라고 얘기하는데 규모경제와 범위경제가 다르다. 바로 규모경제는 중소기업이 왜 자꾸 대기업이 되려고 크게 가려고 하느냐? 규모경제입니다. 바로 생산관리에서 단가를 절약하기 위하여 규모경제를 갖다가 우리가 해야 되느냐? 편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범위경제는 다양성 추구라는 이야기 이걸 여러분 알아두며 조심해라 하는 말이 경영학의 바로 1장 경영의 정리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경험곡선, 학습곡선, 규모경제 이 말 규모경제와 반대는 범위경제라는 이야기는 서로가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왔을 때 포트의 산업구조 한 산업이 발전하는데 영향을 주는 건 어떠냐. 그래서 여러분하고 본 수업 들어가면 가로축과 세로축을 가로축과 세로축을 이제 쭉 연결하며 우리가 배웁니다. 가로축은 어떠냐? 바로 이게 물량의 흐름을 갖다 나타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산이 되어서 공급자, 그 다음 나와 경쟁자, 그리고 최종의 소비자. 그 X축은 뭐를 갖다 얘기해요? 물량의 흐름을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는 일명 PD란 말을 갖다 쓰면 됩니다. 바로 피지컬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뭐가 되느냐? 물량의 흐름을 얘기한다 이러죠. 맨 먼저 물건 누가 만듭니까? 공급자가 만든다. 그러면 바로 나와 경쟁자는 어떻죠? 물건을 사와서 팔기 위하여 사온다 이거죠. 그리고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넘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그러면 물량의 흐름. 바로 생산자로부터 일명 생산자가 되죠. 생산자로부터 누구에게? 소비자에게까지 흘러가는 과정을 갖다가 X축에 나타낸다 이거죠. 이 물량의 흐름이 어떤가. 그리고 이제 Y축은 뭐를 나타내죠? 시간을 나타냅니다. 타임을 나타내죠. 시간을 얘기한다. 그래서 맨 먼저 뭐가 되느냐? 여기에는 바로 우리가 잘 알지만 현재까지. 현재는 일종의 과거라고 우리가 말하죠. 지금 바로 딱 돌아서면 과거입니다. 지금까지 대체제가 있었느냐? 바로 대체제는 나를 대체할 만한 게 있었으면 대체가 됐겠죠. 대체제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현재의 경쟁자. 이거는 현재입니다. 그럼 미래는 뭐가 되느냐? 신규 산업의 진출 여부. 신규 산업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진출 여부는 미래를 얘기하는 얘기다. 이건 미래입니다. 미래. 그래서 여기에 바로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갖다 나타낸다 이거죠. 그래서 이 바로 절충안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포트의 5 팩터하다. 한 산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이 바로 뭐가 되죠? 물량의 흐름, 그리고 시간의 흐름. 이 5가지 이하여 한 물량의 모든 뭐가 되느냐 그럼 산업의 발전에 영향을 주는 5가지 요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중복이 되죠. 자, 그래서 이 X축은 여러분들 물량의 흐름을, Y축은 시간의 흐름을. 이 어떤 사람 주관식 대학 같은 데 경영학을 가르치면 1학년들이 손바닥에 적어서 바로 5 팩터하 그러면 이걸 적어 오는데 그럴 이유가 없죠. 바로 X축은 뭐가? 그렇죠. 공급자로부터 물건이 공급되어서 내가 떼우고 나와 경쟁자가 떼우고 그리고 소비자에게 판다 하는 물량의 흐름인 바로 PD. 일종의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피지컬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물량의 흐름을 갖다 얘기하는 거고, 이 Y축은 뭐냐?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대체했느냐? 그리고 현재, 미래. 그래서 한 산업의 운명은 바로 이 5가지 이하여, 바로 X축은 뭐를 갖다 물량의 흐름을, Y축은 뭐를 갖다가 시간의 흐름에 의하여 5가지 파이브 팩토화, 5가지 팩토화가 바로 뭐가 되느냐? 한 산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주요한 이슈다 하는 걸 바로 여러분 하버드 대학 포틀러가 산업의 구조의 5가지를 얘기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갖다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내용은 경영학의 발전 과정. 수업에 들어가면 자세히 우리가 배웁니다. 그다음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포더의 3S, 이 단순화, 전문화, 표준화라는 얘기를 가지고서 이제 포드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하여 대량 생산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한 산업을 결정짓는 수압 분석. 바로 한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바로 여기는 내적과 외적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한 산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야기 속에서 외적인 부위와 내적인 부위를 갖다 보면, 내적은 바로 강점과 약점이란 2가지가 나올 수 있더라. 스트렝스, 위크. 현재가 강점이냐 약점이냐, 내적인 요인이죠. 외적 요인은 뭐가 되느냐? 바로 기회냐 위기냐, 기회냐 위기냐. 그러면 기업으로 볼 때 가장 좋아하는 건 뭐가 되죠? SO입니다. SO입니다. 바로 이 점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점이죠. 뭐가 되느냐? 강점이며 기회일 때. 가장 나쁜 점은 뭐냐 그럼 바로 약점과 위기죠. 위기. 요 위기라는 얘기가 되고, 요건 기회라는 얘기가 되죠. 기회.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싫어하는 점은 이 점이다. 그 나머지는 다 절반이다. 이런 걸 갖다 우리는 SWOT, 스왓 분석이라고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스왓 분석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쓰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한 기업의 내적과 외적이라는 과정을 갖다 얘기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거는 SO다. 가장 나빠하는 거는 OT다. WT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이걸 스왓 분석이라고 얘기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시장은 물리적 공간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레드오션. 바로 공간, 우리가 남대문 동대문 시장 치열한 피를 흘린다 그래가 레드오션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나 인터넷에 들어오면 블루오션이 됩니다. 평화의 시장이죠. 공급자끼리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2가지가 결합되어서 유비쿼터스는 언제나 어디서나 필요한 물건, 언제나 어디서나 필요한 물건을 언제든 구할 수 있다 그러는 게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물리적 공간을 갖다 얘기하는 레드오션, 그다음에 가상 공간을 얘기하는 뭐가 되느냐 블루오션, 그리고 물량에 대한 뭐가 물질과 재화 정보가 그야말로 물질과 재화 정보가 같이 결합하는, 여러분 잘 아는 유비쿼터스를 우리가 배움으로 해서 이 장르가 다 끝나고 중요한 단어들에 대한 이야기, 바로 OT는 1장의 OT에 대한 이야기는 다 끝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정식으로, 그래서 이제 한 단원에 들어갈 때 이 단원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어떤가를 장르마다 다 앞에 두어뒀습니다. 그리고 출제된 문제가 어떤 건가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쭉 정리를 해준다면 여러분이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로 되고, 여기까지가 바로 1장에 우리가 바라는 경영학에 의해서 바로 경영학이라는 기초에 대해서 1장 이야기에서는 이 내용들 앞쪽의 이야기들과 함께 아까 얘기했던 출제 문제는 2개였다. 주요 확인 문제,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수치 그래프, 그리고 주요 이론까지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드리며 이제 경영학의 이해라는 정상 단계로 넘어가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이야기 속에서 경영학, 또 여러분이 잘 알지만 경영학을 나오신 분들은 경영학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4년 동안 들었을 겁니다. 대다수 여기에 노무사를 준비하는 분들은 경영학과 출신 아니면 법학과 출신이 많은데, 아마 법학과 출신 분들은 이 제 강의를 들음으로 해서 경영에 대한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될 겁니다. 보통 법학생들이, 저도 학원에서 강의를 해보면 이 경영학이 계속 왔다 갔다다. 왜 이래 딱 정해지지 않느냐. 우리가 법학은 거의 딱 정해진 로지컬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경영은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건 바로 상황이론이죠. 경영학은 상황에 따라 바로 왜 되느냐? 달라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상황이론이다 이거죠. 그래서 상황이론은 절대 법칙이 없습니다. 법학처럼 딱 정해진 로지컬한 어떤 법에 의하여 흘러가지 않고 상황에 의하여 변경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제 강의를 들으며 법학도들이 너무 이 차에 들어가면 뭐 인사관리나 조직행위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상황에 따라
이 상황이론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걸 알고 끝까지 상황이론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볼 때 경영학이다. 1장이 경영학의 이해입니다. 경영학이다 그럴 때 경영학은 뭐가 되느냐? 대상이 철저히 기업입니다. 기업이 그 대상입니다. 우리는 경영학이다 그럴 때 경영학은 뭐가 되죠? 기업입니다. 반면에 뭐가 되느냐? 경영은 뭐가 되죠? 경영.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영한다. 경영은 뭐가 되느냐? 바로 기업 속의 조직입니다. 조직입니다.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갈 거냐 하는 게 경영입니다. 반면에 경영학은 철저히 뭐가 되느냐? 기업이 그 대상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고, 그리고 경영은 뭐가 되느냐? 바로 조직이 그 대상이다. 그래서 경영학은 기업을 우리가 배우는 학문이라면 경영은 기업 속의 이제 조직을 우리가 뒤에 가면 이제 조직행위라는 얘기가 나오고 2차에 가도 조직행위가 나오죠. 조직은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두 사람 이상이 모인 집단을 우리는 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업 속에서 하나하나 분야를 갖다 우리가 분배할 때 조직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조직은 뒤에 가서도 우리가 배우게 되지만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스페셜한 목적. 어떤 특수한 목적을 달성한다 그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특수한 목적. 그래서 뭐가 되느냐? 2인 이상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인 이상이 반드시 모여라. 2인 이상이 모여라. 그래서 어디에 되느냐? 그럼 반드시 어디에 되느냐? 2인 이상이 모여서 바로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두 사람 이상이 모인 집단. 이 집단을 갖다 우리는 뭐라 하냐? 모임. 집단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로 조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두 사람 이상이 모인 집단을 우리는 조직이라 불러주는데 그 조직이 바로 뭐가 되느냐? 경영의 대상이다. 그 다음에 경영학은 기업이 있다. 그래서 경영학 기업 속에 하나하나 조직마다의 이야기는 경영이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이제 4장에 가면 우리가 이 조직행위가 나오죠. 조직행위. 이 조직행위는 바로 두 사람 이상이 모이는데 어떻게 모이느냐에 따라, 그래서 이제 그 조직행위 이야기는 이겁니다. 개인이 맨 먼저 나오죠. 물론 나중에 가도 하지만 집단이 나와요. 집단은 두 사람 이상이 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이다 하는 이야기로 나오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 나중에 배우면 조직은 혼자를 갖다 우리는 1인을 갖다 우리는 개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근데 여기는 2인 이상이다 그럴 때 이건 뭐가 되느냐? 집단이 되고, 역시 조직도 2인 이상입니다. 2인 이상.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집단과 조직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목적이 뚜렷하다. 예를 들어 기업 같은 경우는 철저히 조직입니다. 그래서 바로 목적이 뚜렷하다, 목적이 명확하다 이럴 때 이건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조직입니다. 그래 기업은 철저히 뭐가 되죠? 그렇죠, 조직입니다. 기업 속에는 조직이 있어야 돼. 기업을 쪼개가지고 목적에 따라 일을 갖다 정하게끔 만드는 게 뭐가 되느냐? 조직이란 말이야. 그 조직을 연구하는 게 경영이다. 그럼 기업을 전체를 연구하는 경영학이다 하는 얘기가 되고, 이 집단은 목적이 덜 뚜렷합니다. 목적이 덜 뚜렷한 거. 예를 들어 우리가 목적이 어디에 되느냐? 세무 정도다 이렇게 됩니다. 세무. 얘는 목적이 명확하다. 동그라미라고 얘기하자 이거지. 그럼 예를 들어 길거리에 가수가 노래 부를 때 모여있는 군중은 뭐가 되죠? 절대 조직이 아니라 집단이다 이거죠. 왜? 두 사람 이상이니까 집단은 집단이죠. 그래서 개인은 그야말로 혼자다 하는 이야기를 조직에서 우리가 배우는데, 이때 이 조직 바로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두 사람 이상이 모인 집단을 우리는 조직이라고 하는데, 그걸 연구하는 게 바로 어떻게 통제가느냐가 경영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게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하고 경영학에 대한 개념은 기업을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경영학은 바로 뭐가 되느냐? 경영은 조직을 갖다 우리가 배우는데, 조직은 두 사람 이상이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고, 보통 나중에 조직행위를 갈 때 조직행위는 개인에 대하여 배우고 집단에 대하여 배우고 다음에 조직에 대하여 배운다 하는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겠죠. 자, 이런 예비 지식을 가지고 이제 그런 내용을 한번 보죠.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자, 우리가 봤을 때 경영학은 이런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경영학의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경영의 정의, 이것부터 가볍게 우리가 보죠. 경영의 정의는 아까 그랬지만 바로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바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람, 인적 물적을 갖다 통제한다. 그러니까 정의를 한번 내려보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기업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할 때 어떻죠? 사람과 물적,
자, 여러분들 나중 가면 인적이 뭐가 되죠? 인사관리입니다. 물적이 뭐가 되죠? 생산관리, 재무관리,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 등등등등. 이건 인사관리입니다. 인사관리. 여기는 뭐냐 그러면 재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등등등. 이런 걸 갖다 어디에 되느냐? 바로 인적과 물적을 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을 통제하는 컨트롤하는 행위다. 통제하는 컨트롤하는 행위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컨트롤하는 행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영의 정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자, 그래서 경영은 절대 어디에 되느냐 그럼 바로 목적이라는 이야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사람과 물건 두 가지인데 사람은 인사, 그다음에 이제 뒤에 재무나 생산이나 마케팅이나 뭐 이런 이야기는 전부 다 뭐가 되느냐? 물적 관리라고 우리가 말하죠. 통제하는 게 경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경영을 구성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 경영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데 경영에서는 바로 경영의 대상은 조직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경영학은 기업이지만 경영의 대상은 뭐가 되냐? 조직이다 하는 말을 했죠. 조직을 갖다 이끌어가는 게 경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경영을 갖다 이끌어가는 내용은 어떠냐? 전략, 관리, 운용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경영을 이끌어가는 이야기 속에서 경영 속에서도 우리가 더 만약에 구분한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전략이 나와야 됩니다. 전략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거냐라는 관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운영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다 우리가 구분하는 속에서 피라미드가 나옵니다. 피라미드가 나오죠. 피라미드가 나와서 자, 맨 위에 탑층이 하는 이야기는 전략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되고 관리를 하는 건 누가 되느냐? 바로 미들이 합니다. 그다음 운영은 누가 하죠? 하부의 로우가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지만 부, 과, 개라는 말을 갖다 많이 씁니다. 뒤에 가면 부가개 이런 말을 하죠. 부 뒤에 부장, 과 뒤에 과장, 개 뒤에 장, 개장. 그래서 탑이 하는 일은 뭐죠? 전략입니다. 반면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과장이 하는 이야기는 관리가 되죠. 그 중간. 그 다음에 하부 뭐냐 그러면 계장이 하는 이야기는 운영을 해나간다 하는 이야기로 전략, 관리, 운영이라는 말을 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바로 경영을 갖다 이끌어갈 때 중요한 조직을 얘기하고 조직을 얘기하는 속에는 운영하는 방법에는 전략, 관리, 운영을 갖다 얘기한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알면 되죠. 그 다음에 경영학의 학문적 성격은 어떠냐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일종의 맨 먼저 과학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과학은 순수성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기술성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응용을 얘기하는 거죠. 응용을 얘기하죠. 그래서 순수와 응용이란 두 가지. 그리고 여러분이 과학 이론성 옆에는 순수란 말을 적어주세요. 순수하다 하는 말이 되고 기술은 그야말로 응용한 거죠. 그래서 순수와 응용을 두 가지 결합한 게 뭐가 되느냐? 종합, 경영학이다. 경영학은 종합이다. 순수와 이론이라는 두 가지를 갖다 얘기한 종합적 성격을 띈 게 뭐가 되느냐? 바로 경영학이다. 종합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경영을 갖다 이끌어가는 관리의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영어로 매너지먼트 사이클이라 그러며 프랑스 페이올이라는 학자에 의하여 1930년대 이야기가 나왔죠. 바로 여러분 중요한 포스코다 하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일자 여러분들의 아주 중요한 얘기는 포스코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쓰는데 이 포스코는 어떤가? 자, 요거는 우리가 지우고 이제 여러분들 뭐 정리가 됐으리라 생각하고 여기 우리가 얘기하면 바로 이런 경영의 관리 과정 속에 이 포스코는 이런 얘기가 되죠. 포항제철 공장이다. 그런 말을 우리는 포스코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라고 선생님이 포스코라는 말을 씁니다. 이 P는 뭐죠? 플랜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다음에 O는 뭐죠? 오가나이징, 조직을 짜는 겁니다. S는 뭐죠? 스태핑. 스태핑은 바로 지휘라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CO는 조정과 통제, 코디네이팅, 컨트롤링 해서 조정과 통제를 얘기하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쓰는데 바로 이 프랑스 페이올이라는 학자가 경영의 관리는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계획이다, 조직이다, 지휘다, 조정이다, 통제다 하는 5단계. 우리 책에는 뭐 조정을 갖다 보통 빼는 경우가 있는데 계획, 조직, 지휘, 통제로 나왔는데 그 사이에 하나 더 였는다면 조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는 학문이 경영의 관리 과정이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라. 계획을 세워라. 어디로 갈까? 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럼 조직을 만들어라.
아까 제가 두 사람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데 개인, 집단, 조직. 조직은 특수한 목적을 반드시 가진다 그랬죠. 개인이 있고 다음에 이제 조직행위에 가면 두 사람 이상의 군중을 갖다 우리는 집단이라 그러죠. 세 번째, 기업처럼 두 사람 이상 모임을 우리는 조직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조직을 짜는 겁니다. 그럼 S는 뭐죠? 지위. 그다음에 조정은 뭐가 되죠? 갈등이 있을 때 바로 갈등을 완화시키는 걸 조정이라고 합니다. 기계 윤활유라고 비교를 하죠. 기계가 잘 온다라고 삑삑 돌 때 기름을 쳐주는 것과 같은 게 조정이다. 우리 책에는 조정이 빠졌는데 그 조정을 이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통제는 계획과 실천에 대한 대비. 마지막 정말 제대로 진행됐는가를 우리가 따져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얘기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플랜 계획이죠. 오가나이징 조직이죠. 스태핑 지휘죠. 그리고 조정 통제. 조정 통제. 이걸 프랑스 페요라는 학자가 경영의 관리 과정은 이 5가지다. 우리 책은 4가지인데 바로 아까 얘기했던 지휘와 통제 사이에 조정이라는 말을 넣어주면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은 이런 거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경영학의 주요 개념은 바로 경영을 갖다 우리가 봤을 때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판정성은 수익성이 있느냐. 이건 경영에 대한 판단입니다. 경영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바로 판단을 갖다 우리는 바로 주요 개념이다. 그런데 성과에 대한 측정이라고 얘기하죠. 성과를 잘 냈느냐 못했느냐. 정말 성과에 대한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주요 개념의 속에서 첫 번째는 수익성. 수익성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투입된 자본분의 이익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다음 경제성.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끌어갔느냐. 경제성은 여러분 잘 알지만 투입에 대하여 산출 가치를 얘기한다. 그리고 그다음에 생산성. 생산성은 인풋에 대한 아웃풋. 투입이 얼마 됐고 얼마의 그거죠. 이 수익은 바로 이익을 얘기합니다. 이익을 갖다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경제성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효율성을 얘기하죠. 효율적이냐,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느냐 하는 얘기가 되고, 생산성은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인풋에 대한 아웃풋이다. 그래서 이익의 극대화. 그다음에 여기는 바로 경제 원칙. 경제성은 경제 원칙이라고 얘기하죠. 투입에 대한 경제 원칙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되고, 그다음 마지막 생산성이 바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끌어갔느냐 하는 효율성을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고, 요 3가지에 의하여 경영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판정이 바로 나온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경영의 흐름, 경영을 어떤 부위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느냐 하는 1장의 전체 이야기를 쭉 설명을 했고, 핵심 이야기는 바로 경영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바로 이 사람, 물건 잘 효과적으로 이끌어가는 거다. 그다음에 경영을 구성하는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 경영을 어떻게 구성하죠? 경영의 대상은 조직이고 경영은 전략관리 운영이며 경영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경영자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순수와 응용을 결합한 게 경영의 학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경영을 이끌어가는데 프랑스 페유라는 학자가 포스코라는 말 여러분들 기억하기 좋아라고 포항종합제철의 준말이 포스코거든요. 플래닝, 오가나이징, 스태핑, 코디네이팅, 컨트롤링 하는 얘기가 되고, 그럼 경영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이익이 좋냐 수익성, 얼마나 경제 원칙을 지키느냐 경제성, 그리고 얼마나 효과적이죠 효율성을 얘기하는 이 3가지 이하여 경영을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를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 하는 얘기까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경영의 발전 과정, 경영학을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